원의 정의 한 점에서부터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집합, 자취가 되겠다. 자취 되었습니다. 기준점 한 점을 잡아주세요. A라고 할까요? A, B입니다.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잡아요. 잡았습니다. P라고 놓을까요? 근데 AP의 길이는 여기만 같은 게 아니죠. 얘를 태양으로 봤을 때 지구의 궤도 같은 거, 원궤도 길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애들 많을 거예요. 원궤도 아니지, 그치? 타원궤도 알았어. 타원궤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흔적이죠. 자취죠. 흔적 자취는 뭐로 표현한다? 식으로 표현한다.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었고, 왜 흔적이냐? 그렇잖아. 많으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자취다. 그래서 일일이 이 점들의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식으로 처리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여 원의 자취를 표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나? 문윤서? 얘는 모르니까 x, y. 이 자취를 직접 구하는 거거든요. P를 직접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y로 놔두는 겁니다. 그럼 AP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은 문윤서 너무 쉽다. 걔가 1점이에요. 1점. 근데 이미 여러분들 이 값을 어떤 문자로 쓰는지 알아요? 황태영. 네. 이거 1점에 해당되는 문자를 뭐라고 쓰는지 이미 알아요. 뭐라고 쓸까요? 오, 이거 뭐야?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알아 다. R은 뭐의 약자죠? 반지름을 영어로 김민찬. 원어민. R. 뭐의 첫 글자 이게? R은 에. 어? 알레킨. R은 에그. 알레킨. 아이 저희 레이디어스. 레이디어스. 반지름 뜻입니다. 반지름. 그거 R. 됐지요? 근데 루트 들어가시고 우리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냥 한번 뭐 한다? 제곱한다. 따라서 나오는 식 얘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이름도 찬란한 김민찬 아니 원의 방정식이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너무 쉬워. 끝났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2차식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다 배웠잖아. 됐지? 좀 주의사항이 뭘까? Y도 요게 있다라는 거야. 요 항이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너네가 풀어왔던 1차 함수, 2차 함수 여러 가지 어떤 다음 함수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면 돼. 따라서 얘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한대. 함수가 아니라고 한대. 왜 아닐까? 하나. 왜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닐까? y제곱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쌤 이해했거든? 근데 왜 y제곱이 있으면 함수가 안 될까? 그렇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해야 되는데 y를 제곱해버리니까 x값 두 개가 y를 향해서 갈 수 있고 x값 하나가 y값 두 개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요. 바로 온 거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잖아. 맞아? x가 1이어도 y는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y는 0이기 때문에 이쪽에 1과 마이너스 1이 이쪽에 0이 다 같이 수를 이렇게 가는 거야.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요거가 가장 큰 핵심이야. 자, 그래서 원은 y 제곱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그거를 신경 써 가면서 풀자. 자, 함수는 아닌데 방정식은 되니? 방정식은 되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자. 그럼 어떤 게 더 큰 범위야? 방정식이 큰 거야? 함수가 큰 거야? 윤서야? 함수. 방정식이 큰 거지. 야, 함수는 안 되는데 방정식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이 더 큰 범위지. 됐어요? 자, 이 식을 보고 중심의 좌표를 말해봅시다. 배지성 웃고 있지 말고. 어?
반말이지? 반말이다. 반지름은 아니겠죠? 그러면 원은 뭡니까? 이지수. 원은 뭡니까? 원은 뭡니까? 이 식에서 원은 뭡니까? 좋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수학적 질문을 던졌어요. 공입니까? 도너츠입니까? 도너츠 좀 그런가? 풀라고 할까요? 무슨 얘기죠? 안이 채워져 있습니까? 안이 뚫려 있는 게 원입니까? 안이 채워져 있는 게 원입니까? 이지수. 뚫려 있는 거. 풀라우프가 원이에요. 얘만 원이야, 태영아. 얘만. 이 안에 이 손바닥은 원이 아니야. 여기는 원의 내부, 이너, 아우터. 원은 얘만 원이야. 얘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원 위의 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원 위의 점에 원의 중심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원의 중심은 원 위의 점이 아니야. 원의 중심이 여기단 말이야. 얘가 원 위의 점이야? 아니지. 자, 얘 원이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원. 얘는 원 아닙니다. 원의 내부. 원의 외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얘들아. 됐니? 안 됐니? 됐니? 안 됐니? 오케이. 자, 이제 형식을 조금 얘기해 줄게. 원의 방정식을 3개를 알려줄게. 근데 니가 지금 방금 배운 게 표준형, 스탠다드야. 겁서 봐. 스탠다드. 스탠다드. 맞지? 김민찬은 뭐 모르겠지. 스탠다드 이렇게 쓰나 있잖아. 선생님 겁나 잘 알아요. 뭘 잘 알아? 영어 못하잖아. 원어민이요. 그래? 회화에 잘. 회화는 잘할 수 있지만 그 철자는 못 쓰는 거야. 아, 문맹이네. 읽고 쓰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말하기만 되는 거 아니야? 문맹이다 문맹.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베이직. 베이직? G? K? 베이직. 대충 하자. 기본형은 원점이 중심인 거. 원점 중심인 건 좀 쉽게 쓸 수 있어. 이거 0 넣는 거야. 원점 중심. 중심 원점이니까. 3번이 뭐지? 일반형, general. 수학과 동시에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니 선생님이 혼자서 즐겁게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써, 대충 써. 일반형 얘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는 거 이것저것 막 써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냥 x제곱 있어 없어? 있어. y제곱 있어 없어? 있어. x항 있어 없어? 있겠지. y항 있어 없어? 있겠지. 하연아, x, y항 있니? 요항 있니? 없다 했니? 상수항은 있을 수 있지. 이게 general. 됐니? 자, 그럼 이거 원이야? 말하지 마. 원이야? 최연차. 오? 일창이 없어서? X항, Y항 일창이 없어서? 마이너스는 Y야. 여기 마이너스는 원 아니야? 그러면 정각 거리 그게 아니라. 이거 원이야 아니야? 전화해. 이거 아니야. 중요한 거. 요 2차항 개수비. 2차항 개수비가 반드시 몇 대 몇이어야 돼? 최연차? 네. 정답. 그럼 이거 원이야 아니야?
최지성. 원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 아니야? 네. 왜? 그 비율이 안 맞아서. 비율 1대2라서 이거 타원이야. 이거 쌍곡선. 기하 시간에 배울 거야. 타원, 쌍곡선. 원이 커, 타원이 커. 전화해. 원이 커, 타원이 커. 타원이 커. 타원. 찌부대 막 이렇게 럭비공도 타원이고 오뚜기도 타원이고 타원이 훨씬 큰 범주. 그 안에 정확하게 동그란 게 원인 거야. 아이 부담을. 야 이거 타원이야 이게. 그 중에 얘만 원이라. 큰일 났다. 이거 범주 카테고리가 안 되네. 너 직사각형 정사각형만 할 줄 아냐? 직사각형이 커, 정사각형이 커. 그래 그거야. 타원이 더 큰 거야 얘들아. 타원 안에 원이 있는 거야. 20율이라고 해. 여기 요 비율 자체가 다르면 20율. 비율이 1대2면 여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요 비율이. 그러니까 타원이 되는 거야. 비율이 1대1이면 정확하게 비율이 같다는 여기 거리가. 알겠니? 쌍곡선 부호가 반대. 이걸로 됐어? 원 잘 찾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김현우 원이 아니야. 저거 원이잖아. 1대1이잖아. 문제에서 원이 아니야. 아니야? 왜 원이 아니야? 왜 원이 아니야? 왜 원이 아니야? 원이잖아. 아니야? 왜 아니야? 그렇지. 잘했어요. 스탠다드 표준형으로 정리를 했을 때 무변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가끔 근데 미친 책에서 등호 넣은 책이 있어.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뭐지? 이 얘기거든? 이 얘기거든? 이건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가운데 중심 하나 딱 있는 거야. 점 하나에 있는 거야. x는 0, y는 0. 그럼 원이야, 점이야? 점이지. 근데 어떤 미친 책은 점도 원이다. 점 원. 진짜 그렇게 써 있어. 책 점 원이라고 써 있어. 그럼 미친 책은 버려. 교과서에 그런 건 없어. 가끔 근데 이상한 책 옛날 그 보면 점 원도 원이다 이렇게 듣기 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 그 진짜 이상한 생각 변태야. 저걸 공룡을 됐지? 여기까지 여기서 두면 안 돼. 혹시 원의 판별식 알려줘 말아줘. 근데 쌤이 이거 잘 안 가르치거든? 이 식에서는 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표준형으로 고치고 해야 되잖아. 그 표준형으로 안 고치고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그게 이제 원의 판별식이라고 해. 이런 건 이제 책에 나와 있긴 해. 원의 판별식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라고 이렇게 돼 있어. 아예 쓰지 마. 이런 거 하나 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표준형으로 고칠 줄 알아 몰라. 표준형으로 고쳐. 스탠다드형으로 고치고. 어차피 왜 고쳐야 되냐면 문제를 풀려면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그치? 그럼 반지름도 알아야 돼. 어차피 그게 원인이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그때 표준을 고치면 돼. 그걸 일일이 막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할 이상한 거 하지 마. 근데 모든 책에 다 저거 공식 써 있긴 써 있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씩 써 있어. 그게 아는 돼. 하나? 할 거 안 할 거야. 하지 마. 그래서 대충 보면은 93번 같은 거 그런 게 완전정식 만들면 된다 이 얘기예요. 94번 같은 거 완전정식 만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뭘 듣고 이렇게 공식을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원 거의 다 했어. 질문 없어?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좀 더 알려줄게요. 자 필기 잘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만 필기해. 아는 거 뭘 해.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 3번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원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원의 팩터는 두 개예요. 중심의 좌표랑
반지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A, B와 R이에요. 여러분들은 원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라라고 하면 중심 좌표 빨리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반지를 빨리 구하시면 돼요. 그 두 개가 전부입니다. 원에. 그래서 어떤 예제를 주냐면 첫 번째 예제가 뭐냐면 지름의 양끝점을 줬을 때 원방을 너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쉬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름은 어디 있어요? 요거죠, 그죠? 여기와 여기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팩터가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봐야 해. 근데 지름의 양끝점을 줬으면 걔네들의 무슨 점이? A, B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네. 그럼 첫 번째는 A, B의 중점을 구한다. 뭐 때문에? 중심 구하려. 두 번째, A, B의 길이를 구해서 반을 쪼갠다. 뭘 구하려고? 반지름 구하려고. 팩터 두 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지나가는 한 점을 줘요. 반지름을 안 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중심 좌표 줬으니까 너무 쉽죠? 표준형에 넣어주는 거야. 그럼 누구만 모르지? 반지름만 모를 거 아니야. 중심을 줬을 거 아니야. 여기 숫자가 꽁꽁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누구만 몰라? R만 모르는 거야. X, Y는 그냥 X, Y야. 시계, 도형이 시기니까. X, Y는 문자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X, Y는 문자가 아닌 거야. 그럼 미지수 누구만 남아있어? 반지름만 남아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점을 뭐 하면 돼? 한 점 대입해서 뭘 구하면 돼? R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중심의 좌표에 정보를 주고 두 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 중심의 좌표에 대한 정보 하나 던져주고 두 점을 주는 문제가 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두 점을 줬다라고 하면 표준형에다 두 번 넣을 수 있어 없어? 있고 중심에 관련된 정보를 줬으면 A,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또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해야 될까? 표준형에 두 점 대입. 두 번째, 중심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게 좀 어려워.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 좀 볼 때 된다 이거. 재미없다. 두 점을 주고 중심의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반지름의 정보를 줄 수도 있어. 얼마든지 편하게. 그래서 일단은 몇 개의 조건식을 주는 거야? 총 3개를 주는 거야. 중심의 좌표 2개, A, B 2개. 한 점, 총에서 3개. 3개의 정보를 준 거야. 2개의 점을 줬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 정보와 그다음 반지름 정보를 다 준 거지. 이게 좀 제일 쉽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좀 이해돼?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그러더니 안 사라졌어. 개빡다고 같은 거야. 교육과정이 아주 엉망이야, 엉망. 대짠. 중학교 때 3원 1차 연립 방정식을 안 배워요. 3원 1차라는 얘기는 미지수가 3개고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식이고 2x 빼기 y 더하기 2z는 뭐식이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는 거식이다. 이거 배운 적이 없다고. 이게 교육과정에 빠졌거든. 그치? 그러면 미지수가 3개짜리 1차 방정식 문제가 그 이후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교육과정에서 이걸 뺐단 말이야. 중학교 때 안 배운다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걸 뺐단 말이야. 그러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나와.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고 사교육이 핵심이다. 공교육은 무너졌다. 개떡같아 교육과정. 선생님 공부 미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 3점을 준다.
줘버려. 그걸 원 구하래. 그럼 저거 써야 돼. 물론 비껴갈 순 있어. 자, 세 점을 주면 뽕, 뽕, 뽕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세 점을 주면 일반형 알아볼래. 잘 써줄게. x제곱, y제곱. 이거 숫자 쓰면 그냥 귀찮으니까. 이게 일반형이거든? 여기에다가 세 점을 대입하면 누구가 사라지게? x, y가 사라져. 숫자로 가니까. 그럼 a, b, c가 남는다. 그럼 세 점이니까 몇 개 남아? 세 개씩 나오잖아. 그 연립해서 푸는 거. 이거 해본 적 있지, 니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안 배워. 그럼 이거는 나와. 미친 거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우, 뒷공문으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렇게 안 풀어도 되잖아. 여기 외심 잡고, 외심 P라고 하고, PA랑, PB랑, PC랑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이지를 하고, 아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걸 왜 없애냐 이거야. 그냥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게 훨씬 편한데. 세 점 좌표 중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이걸로 하세요. 아시겠죠? 0이 없어도 이걸로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훨씬 빠릅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줘?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지름의 약근점. 지름의 약근점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A가 x1, y1이고 B가 x2, y2면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는 제로입니다. 쓸놈들만 쓰세요. 쓸놈들만 쓰세요. 네,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95번 보세요. 95번이 이거예요. 95번입니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점만의 방정식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럼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네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일 때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점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교점 세 개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 교점 세 개를 가지고 원을 구하고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지금 지지고 보고 하면 이게 교점이 나오거든. 쌤이 미리 구해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교점이 0,0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1,5가 있어. 세 개의 점을 지나가 원방 구하라는 거야. 그럼 쌤이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볼게. 그럼 0,0을 대입하면 C가 0이야. 아임 땡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넣으면 25, 1, 마 5A, 마 B, C는 안 쓸게. 는 0이고. 마 1이랑 5니까 1 더하기 25, 마 X, 마 A, 뿔 5B는 0. 이렇게 합니다. 5A 플러스 B는 26이고, A 마이너스 5B도 26이네. 니네 이런 거 어떻게 푸니? 연립방정식. 누가 잘 푸나? 쌤은 여기 5배를 해서 풀거나 여기 5배를 해서 풀어야 되잖아. 난 그렇게 안 풀어. 26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그냥 빼버려 일단. 그럼 4A 플러스 6B는 제로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B지. 이걸 어떻게 대입해봐. 5배 안 하고 요래도 된다. 맞냐? 이거 잠깐만. 기분 차이지 조심해. 마이너스 2분의 15B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B가 26이므로 B는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6. 따라서 X제곱 Y제곱 6X 마이너스 4Y는 제로. 요게 1이고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더하기 4니까 14. 반지름 루트 14. 정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를 얘들아 쌤이 지금 알려준 방식대로 안 풀고 니네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한 3번 지나면 못 풀고 앉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쌤이 환장하고 있어 아주.
3점 나오면 그냥 뭐 해라? 일반형에 대입해서 그냥 원구해라. 나오면 학교는 쓰레기. 맞잖아. 교육과정이 안 나오면 이거 나 내면 쓰레기. 근데 준비 다 해줄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됐고요. 선생님 분필을 가지러 가는 동안에 91, 92, 93, 94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94번 쉽다. 94번 직선이 원넓이 2등분한데 어디 지나가야 돼? 중심 지나가야겠지? 자,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보다 그냥 중심 잡이 그냥 바로 보여도 돼. x제곱 빼기 8x로 만들면 x는 4고 y제곱 더하기 2y 만들면 y는 마이너스 2. 그럼 4, 마이너스 1을 직선을 지나가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94번 먼저. 자, 훨씬 쉬운 거 먼저 얘기해. 94번 계시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중심의 정보를 던져주고 점을 2개 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x 빼기 지금 a가 거의 다 있어서 p로 놓으세요. p의 제곱,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91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중심에 대한 정보를 하나 줬기 때문에 y 좌표 무조건 0이잖아. 이렇게 놓고 2점 대입해서 연립해 버리면 된다는 거야.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오, 보라색 너무 이쁘다. 큐어 축제? 보라색 큐어. 91번 다 손가락 나온 사람. 가겠습니다. 이제 원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응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축저번이에요. 축저번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X축저번, Y축저번, 그 다음에 동시저번. 이렇게 3가지를 학습하고 가시면 됩니다. 성질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X축에 접하는 원, X축 저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X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그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하는 거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 있을 수, 좀 작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있을 수,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X축의 저번입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원은 어떻게 해석한다? 팩터가 몇 개다, 여러분? 2개. 팩터 그 2개를 한번 말해볼까요? 뭐와 뭐? 반지름이랑 중심의 좌표. 이게 항상 팩터야. 원이다 라고 하면 빨리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뭘까? 를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배꼽. 배꼽. 근데 배꼽이 정확하게 사람의 가운데 있냐? 맞지? 아니냐? 배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얘니까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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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다. 그럼 중심의 좌표 우리가 뭐로 하기로 약속했었어? A, B. 반지름은 뭐로 약속을 했었어? R. 그러면 A, B, R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10초 드립니다. 찾아보세요. A, B, R 사이에 관계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축의 저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다야. 윤수야, 어떤 관계? B는 아니다. 조금만 수정해주세요. R제곱. B는 R제곱이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네가 생각해. 집에서 물어보려고 하지 마. 네가 생각을 해봐. 아 물론 다음 친구 넘길 거야. 절대값. 그렇죠. 왜?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반지름은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고 좌표는 음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태영이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영아 이거 왜 같은 거야? Y. 알면 끄덕끄덕. 요 길이가 이 좌표잖아. x축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x축 저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팩터 두 개 중에 그 두 개를 다 가르쳐 줍니까? 그냥 연결되는 조건 하나만 나오는 겁니까? 연결되는 조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축전원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막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팩터 두 개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걔네들의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냥 조건이 하나 줄어드는 거야. 그냥 그 정도야. 원방을 다 알 수가 없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 정석인데 거기에서 얘가 b 제곱으로 바뀔 뿐이다 이런 얘기야. 여전히 a하고 b는 미치수인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두 점을 준다든지 중심에 대한 정보를 하나 준다든지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하는 게 추가로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y축 조건도 똑같네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해되는 친구들은 식만 찾아보세요. 줄이겠습니다. 됐고, 됐고. 그렇죠. 저 얘는 이렇게 따라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건 하나만 줄어들고 다른 조건을 주면서 원방을 더하라고 할 겁니다. 요거 나오는 빈도수 꽤 높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얘죠. 동시적으로. 얘는 그냥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별표. 무조건 나와요. 빈출이에요, 빈출. 동시접어는 아시죠? 그렇죠. 이쪽에도 접하고 저쪽에도 접해요. 이런 얘기. 오. 이런 얘기. 오호. 이런 얘기입니다. 오호. 그래, 하하하하. 오늘따라 원이 안 그려지는 거 보니까 쌤이 변태는 아니죠? 원 잘 그린 사람 변태야. 변태. 네.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뭐랑 뭐가 다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초. 얘랑 얘를 참고하셔서 동시조번이라면 얘랑 얘는 다 같다. 이거입니다. 따라서 식은 이렇게 씁니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논문서. 황태영.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R이다. 이 문장은 맞습니다. 그 밑에 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 제곱 A 제곱이다. 는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어요? 저는 2의 제곱 아닙니다. 대지성? A가 반드시 양수여야지만 A가 반드시 양수여야지만 저기 성립. A가 양수여야지만 얘가 성립해요?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해요? 음수는 안 돼요? 틀렸습니다. 김연. 그렇죠. 박수. 부호가 다를 수 있어요. 동시접어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A가 양수면 1사분면은 맞아요. A가 음수면 몇 사분면일까요?
3, 4분면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4분면은 나타낼 수 없지 이렇게 쓰면 2, 4분면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4, 4분면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동시적으로 무조건이야. 1, 4 분면, 2, 4 분면, 3, 4 분면, 4, 4 분면을 정확하게 다르게 식을 세웁니다. A는 양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쓰고요. 2, 4는 이렇게 쓰고요. 3, 4는 이렇게 쓰고요. 4, 4는 이렇게 쓰니까요. 여러분들 동시적으로 쓸 때는 유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십시오. 그냥 이렇게씩 세우고 끝내버리면 안 돼. 물론 좋은 거는 뭐예요? 조건이 몇 개나 줄어들어. 조건이 2개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동시저번이라고 말하고 추가되는 조건을 몇 개만 주냐면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동시저번 플러스 진화점 하나. 지나가는 점 하나 줍니다. 동시저번에 지나가는 점 하나만 딱 줘요. 그리고 문제 풀어봐요. 이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문제를 읽어보면 간단한데 내용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쌤, 그러면 동시저번이라는 말을 주고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도 알려줍니까? 그건 쉬운 문제예요. 몇 사분면에서 접한다까지 알려주면 쉬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줘. 그럼 뭘 보고 몇 사분면을 지난다를 알 수 있죠? 박지훈? 그렇죠. 이런 지나가는 점을 보고 얘가 1사분면의 점이면 1사분면 하시면 되고 2사분면이면 2사분면, 3사분면이면 3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정보를 잘 살펴야 됩니다.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 됐나요? 네. 이제 빨간색 펜 말고 다른 색깔 펜 하나 드시고요. 자, 동시저번의 특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최현찬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동시저번이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설명 다 했잖아, 이제. 문자 하나로 놓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을 대입해서 저 문자를 구한다. 그거 말고. 추가되는 성질? 네. 김민찬. 지훈이 알 것 같아요. 지훈이 알지? 지훈이 알 것 같아요. 뭐, 김민찬 뭐? 말해. 네. 말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 지훈아. 아는 사람 없어요? 지훈이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 알려줬었는데? 했잖아! 11월 달에 한 거야, 이거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근데 작년 12월 공주부터 나한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잖아, 이 뚝갱이들아.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연결하면 y는 x예요, 무조건. 당연한 얘기잖아. 거리가 같으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기 때문에 당연히 y는 x란 말이야.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반드시 어디 아니면 어디 있어야 된다. 중심이 반드시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에 존재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심은 반드시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해야 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럼 쟤를 활용한 문제 이제 가볍게 그냥 그 부분만 발췌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가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근데 그 원이 x축, y축에도 접한대요. 그러니까 이 직선 L과 L,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응? 잠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야, 죄송하다.
x, y의 동시저번인데 아니 동시저번인데 중심이 뭐? 그래서 실수라고 했지 누가 중심 좌표가 중심이 L 위에 있다. 중심이 L 위에 있어요. 중심이 L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x, y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은 저 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쯤 있어야 되나? 아니잖아. 한 요쯤 있었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 같으면서 여기서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걸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럼 몇 개 있냐? 라고 한다면 어차피 y는 x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한 개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한 개 고로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고 그 중심의 좌표는 이 직선과 이 직선 y는 x와의 교점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됐어? 요거 하나 여기까지 적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얘는 두 개 존재한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됐어? 오케이. 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시면 100번 발표 치시고요. 100번. 중심이 곡선 y는 x제곱 빼기 6 위에 있고 자, 2차 함수 그려봅니다. 시작. 2차 함수 그려봅니다. 꼭지점 0,-6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시고 됐죠? 중심이 이 곡선 위에 있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 있고 반지름 구해달래요. 시작. 이거 이용하십시오.